자, 이번에는 이제 28강. 경매에 함량이 빠진 8개 사례에서 탈취 방법과 그 물건의 올바른 투자 비법. 이렇게 지금 27강에서 얘기했던 거랑 요 28강에서 얘기했던 그 종합적 15개 사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자, 이번에는 8개.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을 소멸되는 채권으로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가압류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압류 채권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소멸이 원칙이다. 소멸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가압류 채권이 누가? 조합이 가압류했다. 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채권 가압류를 했다면, 이 가압류는 뭐냐면은 분양대금을 미납해서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 시 조합이 시공사했죠. 이 아파트 지은 시공사를 대신해서 조합이, 왜냐면 조합원의 대표가 조합이니까, 조합원이 안 내면 조합이 법인체니까 대신 납부하고, 그 조합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대신 납부한 조합원을 상대로 유치권을 정리.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갖다가 전미를 못하도록 그 조합이 시건장치라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전체를 납부할 동안, 할 때까지. 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분양대금을 시공사에게 납부했으니까 조합원을 대신해서 납부한 그 분양대금에 대한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조합에 납부할 때까지 주택인들을 고발할 수 있는 유치권자, 그것도 유치권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배당 순위에서는 저 후순위가 돼버려요. 그 배당 거의 못 받죠. 배당을 받는다면 미배당금, 못 받는다 그러면 전액 배당 받을 때 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 가압류 채권자는 유치권자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인들을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 뭐냐면, 누가 가압류하냐면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 채권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를 했다면 이거는 뭐냐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개인 부동산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겠냐, 이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개인 채권에서 가압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근로자의 체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근로자가 임금 최우선 면제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연령별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고용복지부 장관의, 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신 변제해주고, 그리고 고용주의 재산에 대해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복지부 관장은 체당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압류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압류는 일반 채권 가압류가 아니라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압류가 있고 선순위 확정 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류 채권자라고 할 때는 이게 1순위로 배당을 받죠. 1순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압류라고 할 때, 이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을 소멸되는 일반 채권을 판단해서 손해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한 거를 일반 채권으로 판단해서 임차인을 인수하게 된 사례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압류 채권이 무조건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조합이 가압류 채권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되는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지 마라. 미사일과 같이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끝까지 쫓아다닌다. 이 밖에도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채권액, 즉 분양대금, 미납금하고 지연이자 등을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에 대해 채권 가압류하고 배당 요구함과 동시에 경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들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유치권 경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은 소멸주의로 가요. 소멸주의로. 조합이 강제경매 신청하고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 판결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 드림타운이 이제 재건축이 됐는데, 유치권 신고, 봉천 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4억 3,880만 8,049원. 여기에서 이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미납해서 조합이 대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 판결 결과 이 1심에서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인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유치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기각 처리됐다. 이렇게 이제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했어요. 근데 그때 조합을 상대로 강제 집행한 게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박철점에서 강제 집행했으니까 그건 무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 소송에서는 누가 패소했냐면 그 낙찰자가 승소하고 조합이 패소했어요. 그런 이유는 왜냐면 그 낙찰자가 승소를 했는데, 승소한 원리가 뭐냐면은 그 조합이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나 낙찰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고인 조합이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 처리한다. 그러나 이 조합이 낙찰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의 강제 집행이 불법 이루해서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소송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2심 판결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구 취지를 변경했어요. 말소를 회복해줄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래서 승소했어요. 대법원에 가도 그대로 판결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죠. 이 판례에서 3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신축 분양한 아파트에 관련된 징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유치권 경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은 특별매각 조건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이 소멸되지만,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그 유치권자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한 경우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를 인도명령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합원을 상대로 인도명령 해서 강제 집행한 거는 그 유치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이 아닌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배당 요구해가지고 유치채권이 배당 요구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배당금이 2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도로 4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가에다가 이 4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자가 또 다시 강제경매 시청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채권은 조합이 가압류했다면 유치권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에서 건물과 대지권이 미등기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보존 등기 아예 안 된 거죠. 안 된. 그러니까 요거를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죠. 미등기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조합이 분양 대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으로서. 이런 경우는 어디서 확인하냐? 이런 사실 확인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 또 하나, 이건 아예 아파트가 등기가 안 됐어요. 이번에는 아파트가 등기가 됐어. 이 건물은 등기가 됐는데, 아파트는 등기됐는데 대지권 미등기. 요거를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도 점유자가 없다. 이럴 때는 유치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점유를 누가 하냐? 점유를 조합원이 하고 있다. 분양받은 조합원이 한다. 그러니 이 분양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요럴 때에는 유치권 불성립. 왜냐면 유치권자가 점유해야만 유치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치권은 불성립되지만 대지권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의 점유를 최초에 분양받은 수분양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소유자에게 준 이상 소유자가 간접적으로 해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나.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언제까 대지권 등기를 해야죠. 이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죠. 이 대지권 등기와 분양대금 납부와는 동시 항변권이 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다. 그래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대지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이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대지권 등기를 해주는 거와 분양대금을 전부를 납부할 거와를 동시행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분양대금을 미납한 사람은
대지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건물만 상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규 아파트에 5년 미만 된 아파트에 이 전입자가 없고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이건 유치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이럴 때는 유치채권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이 점유한 사람이 없다. 대지권 이럴 때도 유치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대지권이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조합사무실에서 분양대금 미납한 게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대지권 등기를 동시에 한 몇 건을 주장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합사무실에서 꼭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 신규 아파트인데 전미자가 없다면 좋은 게 아니야. 유치권이.